미국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저는 한 주 중에 가장 재밌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슈가 요건데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부 펀드가 설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주가 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트럼프 진짜 뭐 전방위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관세도 때리고 국부 펀드도 만들고 별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미국에 국부 펀드가 없거든요. 이제 없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최초의 국부 펀드를 설립하겠다고 행정명령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명령 이제 이거 가져온 거고,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검토해가지고 90일 내에 이제 계획을 발표할 거고 1년 내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행정명령에서 그 핵심 내용만 가져온 건데, 목표는 이겁니다. 미국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부 펀드를 만드는 거고,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 실제로 국부 펀드는 국민연금처럼 국민들의 돈을 굴리는 게 아니고 국가의 돈, 국가의 자산을 굴리는 형태가 국부 펀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국력이 강해지고 국가 자산이 더 커지면 미국인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도 맞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참 이런 것들은 목표는 말이라도 이런 게 좀 부러웠는데, 미래 세대의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계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겠다. 이게 말뿐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적어 놓으면서 한다는 게 어쩌면 좀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 국부 펀드 만들어가지고 미국인들의 노후 대비에 도움을 어떻게라도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일단 목표는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0일 내 3달 동안 재무부 장관하고 상무부 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자금 조달은 어디서 해올 건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짤 건지, 어떤 구조로 운영할 건지, 뭘 살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짤 거니까 3개월 정도 뒤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상세 발표가. 그리고 나서 재무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게 올해 12개월 내에 설립은 하겠다. 그래서 요거 자체로 어쨌든 간에 어떤 자산을 담던 간에 세계 자산시장에 큰 손이 등장한 것 자체로 자산시장의 호재고, 가장 수혜받는 건 역시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담든 간에 국부펀드가 물론 주식을 안 담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긴 힘들고, 그리고 미국의 국부펀드인데 미국의 기업 지분들을 안 담을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런 자산시장에 큰 손 하나가 추가됐다는 건 일단 호재로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국부펀드가 참고로 현재 1위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1.7조 달러, 약 2천조 원을 굴립니다. 중국이 그 다음 중국투자공사 1조 달러 정도 굴리고 있고, 사우디 국부펀드 많이 들어보셨죠? 얘도 1조 달러 정도 굴리고 있는, 이게 이제 대부분 오일머니 국가들이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를 굴리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노르웨이나 아부다비나 사우디 이런 데가 오일머니 가지고 나라에서 기름 팔아가지고 번 돈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굴리는 걸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국부펀드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가 자산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발표한 거는 사우디 정도는 따라잡아 보겠다, 1조 달러 정도 굴릴 수 있겠다 얘기한 거고, 대략적인 규모를 생각한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최초에 언급했을 때는 최종 목표는 노르웨이 넘어서 1등으로 만들겠다, 약간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이게 현실화는 좀 어렵다는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세계 최대 큰 손을 계획으로 삼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굴리려면 당연히 이제 자원 조달도 해야 되고, 그 돈의 일부만 들어와도 미국 주식이나 자산시장에 엄청 호재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실화 될 때까지 봐야겠지만, 실제로도요, 그 국부 펀드들이 사실상 미국 주식을 떠받들고 있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도요, 미국 주식 많이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노르웨이 국부 펀드의 펀드 내역인데, 요 밑에 있는 파란색이 채권이고요, 빨간색이 주식인데 대부분 미국 주식입니다. 포트 탑 10이 다 미국 기술주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TSMC, 테슬라, 버크셔, 대부분 미국 주식이죠. 이거 포트폴리오 대부분의 상위권이,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다 요거 일찌감치 빨리 오일머니를 미국 기술주에 꾸준히 분할 매수해서 담은 덕분에 연금처럼 올라온 거죠. 그래서 매년 지금 사상 최대 이익 경신하고 있는 거 보시죠. 작년에도 엄청 벌어가지고 기사 많이 났었는데 주식 7, 채권 3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주식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 전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영하는 담당자가 뭐 6대4로 약간 줄일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사실상 미국 증시를 떠받드는 큰 손 중에 하나였고, 제가 한때 소개했던 사우디도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데, 사우디도 한번 국부펀드 만들고 나서 미국 주식을 재미 붙여가지고요 엄청 많이 계속 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2022년인가 소개했던 영상에 있던 걸 캡처해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최근에 소개 안 하는 이유가 약간 재미가 없는 게 이렇게 별로 큰 이슈가 없어요.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후 소개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는 딱 명확하게 자율주행 전기차, 우버랑 루시드, 본인들이 이제 딱 지분 투자해놓은 회사랑 게임주,
빈살만이 게임 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일머니를 이제 컨텐츠 회사에 투자한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주로 투자하고 특이사항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봐도 맨날 얘네들만 그냥 투자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럴 정도로 이때도 사우디 펀드가 미국 주식 사기 시작한다 그럴 때도 또 호재로 적용해가지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규모도 작지 않고 매달 돈이 또 들어와요. 매 분기 매달 계속 얘네들도 기계적으로 기름 팔아서 번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렇게 국부펀드 같은 큰 손들이 들어온다. 근데 미국의 국부펀드도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자산을 담을까가 궁금하잖아요. 아직 추측들이 많은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 장관의 발언과 약간의 추측성 기사들을 종합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일단은 국가 인프라, 이건 트럼프가 말한 건데 첨단 제조 시설이나 의료나 방위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코로나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퍼졌을 때 백신 회사 같은 거를 국부펀드에서 투자해서 대폭 이제 지분을 사들인다거나 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런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없을 수 있고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걸 약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얘기했고 트럼프가 이제 언급했던 뭐 틱톡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인데 이제 지금 퇴출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운영시키기도 애매한 이런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매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오던데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도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국이 1대1로라 그래서 이렇게 주요 항구나 주요 항만 이런 시설들을 하나둘 막 사들여가지고 주요 무역 거점으로 삼아서 공급망 장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미국이 그걸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견제할 거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것도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주요 전략적 지역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국가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 같은 데를 중국이 자꾸 사들이려고 하면은 이제 미국 국부펀드를 통해서 아예 그냥 우리가 사겠다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주요 쟁점이 되는 전략 자산, 전략 지역을 미국이 아예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뭐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중국을 상대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암호화폐도 트럼프 공약이었으니까 뭐 연방 정부나 뭐 이런 데 담기 좀 애매하면 아예 국부펀드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도 있다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미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든지 로빈후드라든지 이런 코인 관련주들은 이미 국부펀드도 담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도 기관들도 간접적으로 다 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담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데 이제 3개월 뒤 발표되고 1년 안에 만들어지면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되니까 이런 것도 눈여겨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부펀드가 아예 대놓고 담기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주가가 자산 가격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같이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국채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쪽에서는 관세로 확보한다는 썰도 있는데 이거 해도 좀 규모가 작아서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도 돈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해 올 건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하지도 않을 걸 이렇게 굳이 행정명령해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쇼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 행정명령까지 내고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하다 말 거면 애초에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할 것 같고 어떻게 이제 이어나가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내용인데 트럼프가 결국은 어떤 자산을 매입하고 어딜 띄울까를 이미 답안지를 준 부분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참 이것도 독특한데 현직 대통령이 지금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죠. 트럼프 미디어라고. 정확하게는 지금 트럼프 아들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긴 한데 거기서 연내 ETF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상표권 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그러면 이제 ETF 3종 출시인데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소유하는 회사에서 ETF를 내는데 엄한 데에 투자하는 ETF를 내놓을까요?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분야, 띄울 수밖에 없는 분야의 ETF를 출시할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되는 것도 신기하고 저도 이제 미국 투자를 지금 거의 뭐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한번 보시면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ETF 뭘 등록했냐? 3가지. 메이드 인 아메리카 ETF.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 ETF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냥 노골적으로 미국에 투자해라, 미국의 제조업 부활시키겠다, 미국의 공장 지어라 하잖아요. 관련주들이 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 짓는 빅테크, AI부터 해서 제조업, 전력주들, 원전주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트럼프가 밀어주는 주식들이 여기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리고 두 번째도 에너지 인디펜던스, 에너지 자립, 에너지 독립 ETF. 뻔하죠. 여기도 가스, LNG 관련주들 담길 것 같고 비트코인 플러스. 여기 이제 아직은 힌트가 좀 부족하지만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담을지, 암호화폐 관련주를 담을지, 다 같이 담을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담을지, 이런 것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트럼프가 소유한 회사에서 대놓고 힌트 준 거 답안지라고 보여집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투자해라, 에너지 가스, 미국산 가스에 투자해라, 암호화폐에 투자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물론 국부펀드에 막 이걸 꼭 똑같이 담는다는 건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출시한다고까지 했으니까 나오겠죠. 이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핀테크, 월가, 금융주 쪽에 되게 친화적입니다. 엄청 지금 1기 때도 금융주가 그렇게 주가가 좋았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뭐 금융규제 다 풀어줄 기세죠. 현직 대통령도 ETF를 출시하는 나라,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대통령이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답안지를 복습시켜 드립니다. 트럼프가 찍어준 답안지 그대로 제가 벽에 붙여놓은 주식들, 미국 우선주의, AI, 패권전쟁, AI 제조업 부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테팔,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혁신주도, 암호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월가 친화적인 금융주들, 미국산 가스 관련주들, 혁신 중소형 관련주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트럼프가 한 번씩 밀어주면서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저 위에 방금 보여드린 표를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맵 관련주들이 올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엄청나게 금융주의 호재라고 여겼던 중요한 뉴스인데, 연준이 매년 발표하는 정책 하나가 금융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연준이 자, 니네들 은행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자, 너네들이 만약에 경기 침체나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 각종 쇼크가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다 갖고 와. 갖고 온 다음 검토를 해가지고 너네들 이거 왜 이래? 너네들 현금이 부족하잖아. 현금 더 싸. 자본금 더 싸. 너네들 왜 이렇게 대출이 많아? 왜 이렇게 위험자산에 투자를 많이 났어? 줄여. 갚아. 더 안전하게 운용해.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매년 연준이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역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자마자 바로 기준 대폭 완화하고요. 한 가지 더, 그동안 이제 했던 기후 대응 자료 제출도 하지 않게 해버립니다. 자, 앞으로 기후가 문제가 생기면서 벌어질 문제들이 많을 텐데, 토네이도도 올 수 있고 산불도 날 수 있고 각종 지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니네들이 더 자금을 보수적으로 굴려야 되지 않겠니?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책을 가져와 하면 결국은 규제거든요. 이거 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지금 규제 다 풀어준 거거든요. 결국은 월가 금융주들한테 돈을 더 많이 굴리고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대출도 더 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융주들, 제가 ETF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금융주 ETF에 속해 있는 대표 금융주들 올해 주가 보시면 거의 다 두 자릿수일 정도로 시장보다 못 나가는 주식이 없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JP 모건부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부터 각종 금융주들,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 엄청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투자하는 ETF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트럼프 2기 맵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락, 핀테크, 암호화폐 관련주, 전력인프라, AI 패권, 가스 뭐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마침 지금 관세 피난처 역할도 금융주들이 하고, 금융주랑 관세랑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이런 금융주 쪽이 수혜를 양방향으로 보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트럼프 2기 맵에 금융주를 넣어놓은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부펀드도 출시하고, 결국 이런 펀드나 돈 굴리는 거 하면 결국은 월가의 일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자산시장 자체도 좋은 거고,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도 ETF도 출시한다 그러고, 규제 계속 풀어주는 게 느껴지고, 관세 전쟁 피난처 역할도 하니까 이쪽 주식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금리 안정화 목표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취임 후에 금리가 더 오르긴커녕 그래도 내려가고 있어서 자산시장에 크게 악재가 되는 영향은 아닙니다. 다행히 관세 폭탄 막 매긴다고 하지만, 겁은 주지만 시장은 오히려 좀 기대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이나 단기 변동성이 있다면 노이즈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 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